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대구의 땅사고TV 농성입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회의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진행할지는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부동산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자, 추진 배경입니다. 시장 여건, 매매시장 연초 하향 안정세가 되고 있고요. 일부 국지적인 불안 요인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5년 저금리 유동성 증가, 과도한 수요 규제 및 주요 지역에 대한 수급 미스매치 등으로 큰 폭으로 시장 불안 경험이 있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으로 본격화되고 있어서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 확산 등으로 금년초 이후 큰 틀로 하향 안정의 흐름을 가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하향 안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국지적인 불안도 6월 들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완화 조짐이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으로 매물 확대, 다만 매도, 매수, 희망 가격 길이로 거래량이 위축되고 있고 금년 들어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재 우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월세 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 월세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임대차 입법이 도입된 20년 하반기 이후 전세시장 신규 가격 상승 및 신규 갱신계약 이중 가격이 형성되어졌고 최근 동향으로는 작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매물 및 누적 등으로 연초 이후 전세시장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고 금년 초 형성된 주요 지역의 신규 가격 전세가가 하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주요 단지 신규 갱신도 계획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거래되는 것은 누적된 매물 기반으로 거래량이 증가, 하나 전세대출 금리 등으로 전월세 거래 중 비중, 월세 비중이 상승하고 있고 전세 매물에 대한 매물 소화 기간이 확대되면서 임차인 보담, 임대인이 많은 임차인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건 전국적인 평균치죠. 평가 전망, 구조적 안정화 여건, 단기 리스크 상존하고 있는데 구조적 여건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인상의 가속화, 가계부채 구조적 여건으로 대체로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 단기 여건으로 전세 시장이 불안하고 있고 국지적 수급의 미스매칭 등으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으며 하반기 계약갱신 요구권 수진도 계약 만료 도래일 8월, 가을철 이사 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단기 부담 증가 가능성이 높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국지적 단기적 수급 미스매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및 입주 지원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책 여건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공감대를 확산시키도록 국민들은 주거 안정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인식했는데 새 정부 중점 정책으로 국민 19%가 부동산 정상화 응답 하고요. 전문가 새 정부 우선 추진 과제로 전문가 18%, 주거 안정 응답 이렇게 됐고요. 주택 공급 확대, 세부담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경제 주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정상화 과제가 제기되어졌고 이와 함께 정상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기대도 확산되어졌고요. 중개업소 전망 상승 하락 66점 보통 자료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KDI 설문조사인데 하반기 가격은 상승 2.6, 보합 46.8, 하락 56.6. 자, 하락으로 보고 있죠. 민생 여건 약화로 국민 생활 버팀목으로 주거 생활 안정성이 필요로 증대되고 있고 글로벌 에너지, 곡물가 급등 공급 요인과 수요 회복이 증축되어 높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러한 여건에서 서민 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안정의 주요 민생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 기본 방향으로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8월 계약갱신 요구권 소진하고요. 가을 이사 수요 등 대비 임차인 부담 경감시키고 임대인 공급 확대 기반 시장 친화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요.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에는 세제, 금융, 공급 등 무분별한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민생 수급 안정에 기여해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임차인 부담 경감, 공공선 준수, 매년 똑같은 말 그냥 나오고 있네요. 자, 임대주택 공급 확대, 단기 주택 공급 촉진, 별 특별한 내용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정, 과다한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 종부세 납부 유예 도입하고 1세대 2주택 판정 개선하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하고 공시가격 궤도 개편하고요.
양도세 중과배제 거래세 부담 완화, 실수요자 지원 강화, 50년 초장기, 지금 50년 모기지리 이거 나오고 있죠. 제가 이거 나오면 무조건 하시라 했죠. 이거 신혼부부 50년 모기지 무조건 이익이다. DSR 장래소득 반영 개선, 자,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제도는 연도별 지역별 250만원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하고, 이게 대통령이 했더니 또 250, 택도 없어요. 250만원 공급 못 돼요. 자, 청년 주거 지원 방안 마련, 분양가 상한제 및 고분양가 관리 제도 개선, 규제 지역 재검토하고 있다. 자, 세부 추진 과제로는 임차인 부담 경감, 자, 상생 임대인 지원,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안입니다. 상생 임대인에게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등 1년을 인정하겠다. 이거 뭐 작년부터 계속 나왔단 말이죠.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소재 주택 시 2년 거주가 필요하다. 상생 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적용 기한 연장.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보완을 위해 최우선 정책 추진 과정으로 부총리 간담회 6월 14일 했다고 하는 건데요. 자, 임대차 가격 인상 자체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해 자가 거주 이주 과정에서 연쇄적 임차인 태그 방지. 자, 상생 임대 지원제도 개선안을 양 비교로 봤습니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로 인한 인상한 신규 갱신 계약 체결한 임대인, 똑같이 자와 동일하고요. 상생 임대 주택 인정 요건, 임대 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일 것 플러스 9억 이하 주택일 것. 폐지,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적용시키겠다. 자, 혜택 현행은 조정 대상 지역 1주택 1세대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 인정.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 아예 그냥 안 살아도 된다. 자, 장특공공제 없었는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량 2년 거주 요건도 면제를 시켜준다. 장특공도 그냥 인정해준다 이 소리라고. 적용 기한은 22년 12월 31일인데 24년 12월 30일까지 2년 더 연장해준다. 하여튼 혜택을 더 주고 있네요. 조치상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2월 22년 7월 21년 12월 20일 상생 임대인 제도 최초 임대하는 부분부터 적용하겠다. 자, 갱신 만료 임차인, 갱신 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하고 있다. 서민 임차인의 버팀목 전세대출 통해 저리 융자 지원 중 지원자금 19세에서 34세 연소득 5천만원 무주택 부부 합산 순자산 3억 2,500 이하, 보증금 한도 수도권 3억, 지방은 2억 대출 한도고요. 수도권 1억 2천, 지방은 0.8억. 향후 1년간 갱신계약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 지금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대출 한도인데 현행이 보증금 수도권 3억인데 보증금을 4.5억으로 대출 한도를 1억 2천에서 2.8억까지로, 지방은 보증금이 2억인데 현행 2억 5천까지로, 대출 한도가 0.8억인데 1억 2천으로 올렸습니다. 조치상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 변경 22년 7월, 22년 8월 1일부터 적용하고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한의 지원 확대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를 해드립니다. 개선 월세 세액공제율 12에서 15로 상향. 그 다음에 조치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해가지고 22년 월세액부터 적용하겠다. 전세금 월세보증금 대출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 확대,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원리금 상한액에 대해 연 300만원에서 40% 소득공제하고요. 개선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조치사항으로 소득세 개정 12년 손월세 보증금 대출 상한액부터 적용하고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답니다. 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간 건설 임대, 공공임대 관련 세제 지원 강화, 법인, 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건설 임대 사업성 확보의 장애 요인 등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해 적극적인 건설 임대 착공, 민간 건설 임대 법인사 획자, 법인세 추가 과세 비제 요건 완화,
자, 현행 주택가 임대 계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 9억 원 이하로 완화. 자, 조치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연장,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 임대주택을 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시 양도세 장기 특별공제 70% 적용하고요. 적용 기한을 24년 12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고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자, 민간건설 임대 법인 개인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민간건설 주택의 경우 21년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을 한 부터 종합부동산세 배제 요건 완화 6억에서 9억으로 그 다음에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 주택 임대에 대해 완화된 요건 적용 22년 귀속 종부세 부분부터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21년 2월 17일 이전에 임대 등록을 했어도 21년 2월 17일 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감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 공공건설 임대주택 가치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겠다. 조치사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22년 7월 22년 7월부터 종부세 고지부부터 적용하겠다. 공공 매입 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양도세 법인세 특례 연장. 공공 매입 임대 건설 사업자에게 22년 11월 30일까지 소지를 양도하고 개인은 양도세 감면하고 법인은 법인세 추가과세에서 20% 배제. 적용기한을 24년 12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겠다.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22년, 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22년 7월, 단기 주택공급 촉진 건설은 미분양 주택 세부당 경감 및 매입 약정 등 활성화를 하겠다.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건설 임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단기계에 함께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건축허가 미분양 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현행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세대 등 거주 요건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 건축허가 대상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 자, 개선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 미분양 주택 동일하게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 22년 7월 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고 공공분야 신축 매입 약정의 활성화, LH 등 공공기관이 민간에서 건축 예정 건축 등 중인 주택을 사전 매입 약정하여 분양 리스크를 활성화하고요. 신축 매입 약정 시행 중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개선 신축 매입 약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매입 약정한 신축 주택에 대해 현행 용적률 1.2% 추가 적용하겠다. 1.2배 추가 적용. 그 다음에 임대물 실거주 통한 매물 확대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자, 1주택자 보유자 등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존 공공임대 활성화를 제도로 고려하겠다.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 전입 의무 완화. 규제지역 중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처분, 신규 주택 전입 의무 부과. 주담대 순수의 요건 연역. 쭉 좀 나와져 있고요. 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기간을 폐지를 시켰다. 자,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소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대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함부터 최대 5년까지 실거주가 필요. 최초 입주 가능한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줄 수 있도록 개선. 자,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전세용 공급.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 임대주택은 현재 보증부 월세 형태로만 공급 중. 그 다음에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월 임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세용으로 공급.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고, 현행 고가 1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 보증 이용에 제한하고요. 비고가 주택 9억 이하 보유자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 시 전세대출 보증 연장 불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초과 9억 이상 초과하면 보유자가 전환되더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자, 전세대출 보증기간에 대한 규정 시행.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현행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 1억 원으로 제한 중.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
22년 중 우선 2억 원으로 안하고 가계부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으로 부합하며 추가 안하 검토. 자, 은행업 감독 규정으로 금융업 건별 감독 규정 개정 및 시행.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세제 정상화, 기발표 주요 정상화 과제. 거래 부담 완화, 양도 취득세 시행령 개정을 통한 매출, 매물 출액, 유도 애로사항 해소.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년에서 2년 세대원 전입 요건 삭제,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기산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에서 30% 이거 하는 거 배제,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기간 확대 1년에서 2년으로 공시가격 대응 공시가격의 상승에 따라 1세대 2주택 평균 세부담은 20년 수준으로 한원, 종부세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 엄청 종부세 기준이 다운되겠네요. 자,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법 공제 도입 고령 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에서 45% 하향 조정.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현행 22년 공시가격 상승 17.1%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 60%까지 인하해주면 종부세가 많이 줄겠죠. 자, 22년 한시 2세대 2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도입. 고령 장기 보유자 종부세 납부를 아예 유예시켜 주겠다. 60세 이상 했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했거나 1세대 1주택자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 종부세 200만 원 초과 면제. 이렇게 해당된 사람들은 그냥 납부 유예를 시켜주겠다는 거죠. 어쨌든 딱 보면은 그냥 종부세 금액이 크면은 어떻게든지 빼주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 제외요건 구체화, 과세 표준에 합산하여 과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또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고요. 일시적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이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옛날 법으로 회계하는 거죠. 2년 이내 팔면. 그 다음에 상속주택, 저가주택 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 제외. 저가주택하고 소액지분인 경우 싹 다 면제, 주택수에서 아예 빼버리겠다는 거죠. 가액요건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분요건 40% 이하. 지분은 40% 이하. 그러니까 2명이면 안 되겠네요. 2명. 근데 50%도 빼줬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40% 이하도 되긴 되겠네요. 왜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엄마하고 아들, 딸 이렇게 하면 40% 이하가 되겠네요. 그래서 40% 이하로 하는 것 같네요. 자, 기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버리겠다. 지방저가주택 1세대 2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3억 이하는 저가주택으로 봐가지고 널널해요.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 1억 이하로 했는데 3억 이하로 했으니까 3억 이하가 공시가격 3억 이하면 엄청 웬만한 것은 다 시골에 있는 주택들이 다 1억, 2억, 이렇게 3억 이 정도니까 웬만한 거 다 빠질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농가주택 웬만한 거 다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이거죠. 왜냐면 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농가주택.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한원하게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수도권에 4억, 비수도권에 3억 이하 상해 최초 구입 시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는 아예 감면 중. 1억 5천 이하 시 100% 감면, 1억 5천 초과 시 50% 감면. 상해 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서 취득 면제 수혜 대상 대폭 확대. 현행가액 기준 최대 감면에 4억 주택 1% 취득세율 50% 감면 200만 원. 수혜 가구 변화 12만 3천 가구, 개선 25만 6천 가구, 이렇게 하여튼
우리 정부, 우리 윤석열 정부 많이 이렇게 세금 면제 시켜줄게요. 여기 뭐 그냥 자랑하는 것 같아요. 자,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소급 적용 시켜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 시켜서 국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니까 이게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거 소급을 시켰는데 이익을 주는 거야, 국민들한테. 다들 좋아하겠죠? 박수 짝짝짝 칠 것 같아요. 자, 공시가격 제도 개편 확실화 계획 작정화 탄력적 조정 근거 마련. 집값 상승 현실화 계획을 하고, 이행으로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하면서 국민 보유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목표 현실화 이후 목표 달성 기간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 급등 시 탄력적 조정 장치 신설을 검토하겠다. 하여튼 세금 무리하게 안 때리겠다. 세금이 급등하게 올라가는 것을 모두 막겠다. 탄력적으로 해서 어쨌든 세금이 완만하게 올라가도록 하겠다. 이런 게 뭐 목표인 것 같고요. 자, 금융 정상화, 기발표 주요 정상화 과제. 대출 규제 단계적 정상화, 실수요자 주거 사달의 지원 강화, 생애 최초 LTV 지태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현 60에서 70%를 80%로 안 하고 대출 한도를 현 4억에서 6억 원으로 확대시키겠다. 이게 쉽게 말해서 생애 최초 뭐 대출하는 사람들, 젊은 직장인들 80%까지, 그 다음에 6억까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DSR 차주 단위가 DSR 3단계 시행해서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서 생활 미착형 규제 보완하고요.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정 방식을 개선해가지고 초장기 모기지론, 여기 이제 뭐 초장기 모기지론 50년까지 말하는 것 같아요. 저 3번 있죠, 3번 50년. 그 다음에 만기 평균 뭐 해서가 어쨌든 소득 흐름을 계산해서 어쨌든 그냥 더 플러스 많이 더 대출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50년 모기지로 하면은 대출 총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갚아야 될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년 할부인데 50년 할부면 더 늘어나는 거니까요.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도 또 뭐 제한 폐지해서 DSR 배제 한도 등 확대, 어쨌든 하여튼 대출을 늘려주겠다라는 거죠. 자, 청년중 주거사달의 지원, 체증식, 상한 활성화 등 상한 부담의 완화를 하겠다.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한 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이용 시에 선택 가능하고요. 청년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한 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한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겠다. 체증식 상한 방식 도입 시 확대 시 예상 효과. 예를 들어서 부부 연 3천만 원 만 39세 이하 근로소득 보금자리 DTI 60% 적용, 신용대출 5천만 원 이용하여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통해 4억 원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가정 되어지고요. 최정식 상한 방식 선택시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 대비 대출 후 최초 10년 원리금 상한 부담 총 1,528만 원 경감되고 최초 대출 가능 금액 2천만 원 증가. 이렇게 되죠. 원리금 균등 상한 뭐 쭉쭉 되어졌습니다. 우대형 저축연금 대상 확대 등 가해 유인 제고, 1주택 보유 저소득층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시가 1억 5천만 원 미만 주택에 대해 적용 중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상품,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부부 1인 55세 이하 우대형 주택연금 시가 1억 5천 미만 주택 1주택자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 1인 만 65세 이상 월 지급금 최대 20% 우대, 이렇게 하고요.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입 요건을 1억 5천에서 2억 원으로 완화 및 초기 보증금 완화 절차 합리화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시키고요.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기발표 정성화 과제. 주택공급 외로해서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개편 마련하고요. 22년 6월 주택공급 구체화 250만 원의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250만 원은 불가능해요. 계속 제가 그 전에 뉴스 보고도 말했었죠.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이가 되나 둘 다 택도 없는 소리다. 여기 뭐 이제 그 대통령이 말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 뭐 국토부에서 계속 이제 250만 원을 뭐 이렇게 떠들 건데 나중에 현실적으로 본인들도 아실 거예요. 하지도 않을 거라고. 실무상에서는 그렇게 작겠죠. 250만 원. 250만 원 너무 과잉 공급이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급하더라고. 이렇게 250만 원을 막 이렇게 계획하고 뭐 LH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건설회사가 하지 않아요. 그렇게 공급되면 가격하락으로 하지 않겠죠, 당연히. 실제 공급은 건설회사가 하는 거니까요. 자, 정책 설계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여 추진 과제 발굴, 수요 친화적이고 실행력 높은 공급 정책으로 설계하라고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7월, 8월. 청년 주거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하고요. 쭉 있습니다. 준비기 청년 공공임대, 도약기 청년 원가주택. 청년주택 50만원 구체적 공급계획에서 분양가 지원 대상이 공급 목표 모델 시범 사업지 사전 청약 추진 계획. 이거는 뭐 그냥 아직 뭐 말로만 나오는 거라 뭐 아직 자세한 게 뭐 좀 없네요. 뭐 없겠죠. 더 자세한 거 나오면 말하고요. 분양가 상한제 지금 뭐 이렇게 합리화 방안을 하겠죠. 자, 현행 분양가가 상한제 산정 방법이 분양가를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이하 가격으로 제한했는데 택지비 공급 가격에 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에 민간 택지 가산비, 그 다음에 말뚝박기, 암석, 집안, 흙막이, 방음시설 설치비, 뭐 택지비, 기간이자 등등도 다 포함시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6개월마다 물가 변동을 가려서 건축 가산비도 해주겠다. 철골조, 테라스 하우스 등 건축비용, 법정 초과 복리시설, 친환경 주택건설 공사비, 보증수수료도 이게 웬만한 비용들을 다 예전에는 비용들을 인정 안 해줬던 것을 다 이렇게 맞춰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실제 아파트가 공급되어질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을 책정해서 너무 낮게 책정하면 건설회사가 분양 자체, 공급 자체를 안 해버린다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분양가 가격을 현실화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허그 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심사 기준 절차 등을 합리화하고 투명화를 시키겠다. 가격은 뭐 올려주겠다는 소리죠. 인근시세 산정 기준도 인근시세 사업장 선정 시 기준을 당초 20년에서 10년 이내로 변경. 10년도 길어요. 10년도. 인근시세 5년이나 3년 해야지. 아파트 가격이 팍팍팍 변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10년도 기네. 자, 조치사항 허그 내비 규정 개정,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겠다. 자, 22년 5월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49고 조정대상지가 110이고 조정 지정되어 있으며 대출세제 청약 등 광범위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올 6월에 오면은 해지할 것인지 지금 이게 되고 있죠. 요거 쭉 해제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 지역. 아니면 올 연말에는 또 많이 해제될 것 같아요.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부동산 정책 거버넌스 운영합니다. 부동산 관계장 간의 회의를 하고요. 쭉쭉쭉 주거안정 정상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별다른 내용 없어서 계속 넘어갑니다. 추진 일정 쭉. 자, 보시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쭉 나오고 있죠. 계속 뭐 나왔었던 거네요. 건축비, 가상비 뭐 이런 거 다 반영해 주겠다. 요런 거죠. 정비사업에 하면 명도소송비,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이주비, 뭐 총회 운영비 이런 것도 다 비용으로 뭐 인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뭐 분양가 상한제가 올라가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상한액, 정전자산과 해당 사업장 소재지 LTV 대출 기간 쭉쭉쭉 해서 뭐 계산할 방식들이 있고요. 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공급 애로에서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탄력 조정하겠다. 자재값 인상분을 반영하겠다. 허그 고분양가 심사제 자재비 급등 요인을 반영하겠다. 가산 비율도 이렇게 적용시키고 어쨌든 이제 민간 택지 감정평가 뭐 자재비 인상 반영해서 분양가가 올라가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관계장관 회의했는데 내용을 딱 보시면 완화는 했어요. 완화. 근데 또 뭐 확실하게 엄청난 완화를 하고 막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왜냐하면은 우파 정권의 특징이 그래요. 우파 정권은 어떤 방향을 A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데 항상 천천히 전환하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은 확 꺾어버리면, 방향전환을 확 꺾어버리면 또 생각지도 못한 업체나 뭐 국민이나 개인이나 시민들이 그 피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는 항상 보시면 천천히 6개월 단위로 막 천천히 이게 변경해서 2, 3년씩 예고해 주면서 알려주면서 이렇게 변경을 해 나가야 제도 변경에 인해서 불이익받은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